강재인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녀의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도유경의 아빠이자 전직 YL그룹 상무였던 도민준이었습니다. 도민준은 강재인에게 어떤 서류를 전달했고 강재인은 그 서류를 보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결국 황기찬을 감옥에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도민준과 강재인이 황기찬을 감옥에 보내게 되는지 통쾌한 예상을 말씀드려 봅니다. 강재인은 현재 회사의 지분이 황기찬보다 적기 때문에 결국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지분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재인은 집을 매각했는데 그 집을 매수한 사람이 바로 강세리였습니다. 강재인은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강세리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강재인을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이 집도 내 손에 들어왔네. 넌 끝났어, 강재인. 강세리는 고급 와인잔을 기울이며 거실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요한 복수의 불꽃은 강재인의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거울 앞에 서서 조용히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난 반드시 되찾을 거야. 더 큰 것으로. 한편 강승우는 누나인 강재인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는 여러 금융 전문가를 만나 회사 지분을 매각할 방법을 찾았고 개인 자산을 정리해 누나에게 필요한 지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모 강미라는 속으로 반대했습니다. 승우야, 넌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회사는 내가 이어받아야 할 곳이야. 하지만 강승우는 말했습니다. 전 누나가 회장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누나가 누구보다 자격 있어요. 이 무렵 도민준은 오래된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는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단순한 사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조문객으로 조용히 참석했던 도민준은 회장의 손목에서 피가 말라붙은 자국과 이상하게도 남겨진 긁힌 흔적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회장의 개인 비서였던 최 실장을 비공식적으로 찾아갔습니다. 최 실장, 회장님의 사이는 정확히 뭐였습니까? 최 실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심장마비로 처리되었지만 부검은 유족의 뜻에 따라 생략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손목에 상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말에 도민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즉시 본인의 지인을 통해 법의학 감식센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장의 손목에 남아있던 혈흔과 섬유 흔적 일부가 아직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감식 제1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후 감식센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민준 선생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목에 남겨진 DNA와 지문이 다른 사람과 일치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황기찬이었습니다. 도민준은 결과 보고서를 받자마자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전해야 할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확신을 가졌습니다. 강재인, 그녀는 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를 앞둔 어느 날 강재인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도민준이었습니다. 재인아. 강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도민준의 얼굴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정했고 입술은 조심스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도민준은 한참 동안 말없이 강재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재인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단다. 강재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민주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2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강재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재인아, 놀라지 말고 들어. 이건 내 아버지 강규철 회장님의 죽음에 대한 중요한 증거야. 강재인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것은 지문 감식 의뢰서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저씨, 이게 뭔가요? 도민주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던 날 손목에 깊은 상처가 있었지. 감식팀에서 손목에 남아있던 DNA와 지문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범인은 황기찬이었어. 순간 회의실처럼 조용했던 사무실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강재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황기찬이었다고요? 도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넌 할 수 있어. 드디어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YL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리로 된 천장 아래 원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사진들이 하나둘 착석하고 있었고 대기실 밖에는 언론 기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이 중요한 회의의 결과를 지켜보려 했습니다. 황기찬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YL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날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더 이상 후회 없을 것입니다. 반면 강재인은 차분하고 단정한 옷차림에 묵직한 표정을 띤 채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손에는 얇지만 중요한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이사회 의장이 모두의 시선을 끌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YL그룹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날입니다. 양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황기찬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솜씨로 자신의 비전과 경영 전략을 이야기하며 몇몇 이사진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방심한 자의 여유가 섞여 있었고 그 순간이 끝나자마자 강재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재인은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그녀는 품 안에서 한 장의 감식 의뢰서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사진 여러분, 저는 오늘 단순히 경영 철학이나 비전만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류는 제 아버지 고 강규철 회장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사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속삭임과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은 스크린 앞에 서서 감식 결과 보고서를 확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지문과 DNA 일치 항목, 그리고 거기 적힌 범인의 이름. 황기찬. 이 감정선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손목에 남겨진 상처에서 채취된 DNA와 지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바로 황기찬 씨가 회장님의 마지막 순간에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했음을 입증합니다. 황기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문서는 조작된 겁니다. 전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 감식은 경찰청 법의학연구소에서 정식으로 제의뢰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도민준 씨가 감정 절차 전 과정을 담당했고 이 문서에는 연구소장의 서명까지 있습니다. 도민준이 뒷자리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적 기준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조작은 단일도 없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이사들은 황기찬을 노려보았고 일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더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강재인 씨를 YL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며 황기찬 씨는 해당 문건을 바탕으로 즉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안요원이 회의실로 들어와 황기찬에게 다가갔고 그는 결국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황기찬의 공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세리 역시 회사 내 비자금 조성과 증거인멸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강세리는 체포영장을 들고 집에 찾아온 수사관들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내가 뭘 했다고. 그녀는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녀는 아찔한 표정으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강재인에게서 빼앗았다고 자부했던 그 고급 저택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부동산 관리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강세리 씨, 법원 명령에 따라 이 집의 소유권은 회수되었으며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강세리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그녀의 힐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멀어져 갔고 집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강세리는 자신의 탐욕과 거짓의 대가를 감옥에서 오롯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강재인은 회의실 가운데에 서서 숨을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이 회사를 이끕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정직한 YL그룹을 만들겠습니다. 회의실에는 긴 침묵 끝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날 이후 YL그룹은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감옥에 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